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연준의 FOMC 회의록이 발표되고 나서 증시는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나름의 햇살을 비쳤습니다. 다우는 0.6% 상승, S&P 500은 0.95% 상승, 나스닥은 1.51% 상승, 원달러는 1266.30원으로 0.42% 상승, 빅스 지수는 28.37로 마이너스 3.67%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18%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91%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4%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용품 판매자 딕스 스포팅 굿즈는 올해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및 수익 추정치를 1위를 기록한 후에 9.7% 상승을 했습니다. 의류 소모업체 익스프레스는 주당 마이너스 10센트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예상치 마이너스 15센트 손실보다는 상회된 부분을 보이고, 또한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6.7% 상승을 했습니다. 햄버거 기업인 웬디즈는 최대 주주인 트레인이 햄버거 체인점 웬디즈의 19.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수 또는 합병을 포함할 수 있는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9.8% 상승을 했습니다. 백화점 기업인 노드스트롬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보고하고 1년 재무 전망을 상향하면서 14%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록에서는 5월 0.5%의 금리 인상을 승인하고 6월부터 9조 달러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준은 연말까지 2.5%에서 2.75%까지 정책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물가 안정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매월 상한선이 적용되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600억 달러의 재무부와 350억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포함하여서 8월까지 950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회의 동안에 60회 언급될 정도로 큰 화두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피터 부크바는 놀라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시장은 그들이 이미 내놓은 매파적인 발언보다 더 매파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재정적자는 올해 1조 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 연방재정적자는 1조 달러로 지난해 2조 8천억 달러에서 절반 이하로 낮춰진 부분인데요. 팬데믹 관련 지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장률은 2023년도에는 2.2%, 2024년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022년도에는 4.7%, 23년도에는 2.7%, 24년도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22년도에는 3.7%, 23년도에는 3.6%, 24년도에는 3.8%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기금금리는 22년도에는 1.9% 상승이 될 것이고 23년도에는 2.6%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3.3%로 나타냈습니다.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56센트 오른 배럴당 110.33달러,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2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4억 1980만 1000배럴로 지난주 대비 101만 9천 배럴이 줄어들었는데 예상치 60만 배럴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K플러의 매트 스미스는 경제활동이 강한 정제 마진과 낮은 재고, 여름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임박한 수요 급증에
마침내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대표는 전략적 비축유가 휘발유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면서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에 가면서 우려가 커질 것이다.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공급이 타이트해져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일 시장은 연준의 예상치 내 발언이 담긴 회의록 발표와 소매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미국의 다소 긍정적인 전망치 등의 발표로 인해서 소폭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소매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었지만 소매기업들의 오늘 나왔던 긍정적인 실적 발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소 완화시켜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상승의 흐름은 방향이 우상향으로 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심이 꺾인 상황에서 연준의 6월 FOMC 회의는 14일에서 15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투심이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투심이 꺾인 상황이면서 시장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들과 경제 지표들의 발표 등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역시 6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장이 예상되며 유가와 환율에도 큰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차 강조를 드리는 대로 매수를 하더라도 공격적인 매수는 되려 투자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시장의 방향을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투자를 하실 경우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경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미국의 전망을 보면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CPI 지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한 자동차 및 광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 주식을 지금 당장 풀매수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